월요일 법무부 종합국감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이 파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적 대응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야당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로펌 관계자들과의 술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거기에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함께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펄쩍 뛰었습니다. 무리한 도박적 발언도 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들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요.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목소리가 강해진 목소리거든요. TF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야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취하면 이제 사실관계 밝혀지겠죠. 근데 어쨌든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있고 어쨌든 지금 그 첼리스트와 그 뭐 남자친구라는 분하고 이제 대화 녹취록이 지금 막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봤다 그러고 있고 어쨌든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나오고 있어서 전혀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예전에 김용판 의원 사례 생각해 보시면 그냥 국감 중에 경기도 국감 중에 그냥 돈 사진 띄워놓고 아이고 이재명 이거 저 시장 때 돈 받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국감 중에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예. 그래도 그분은 어떤 법적 책임 안 졌습니다. 면책특권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현 변호사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형 로펌사 3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술자리를 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있다고 모르겠지. 왜 보십니까?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뭐 주변에 들어보면 예전에도 이제 뭐 검사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 로펌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렸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거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이 되게 화를 내고 이럴 때 오히려 만약 아니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날 하고 그날 밤에 나는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적 조치를 얘기하겠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검사나 수사하는 분들한테 이거 수사하고 기소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나 뭐 조국 장관 때 얘기 보시면 법무부 장관이 뭐 수사 기소하면 고발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하냐. 근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 자격으로 한다. 법무부 장관이 개인 자격입니까? 그럼 장관 사퇴하고 개인 자격으로 고발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걸 마치 저는 이게 법을 알다 보니까 그런 건데 법적 특권은 있지만 그때도 질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우 아닙니까? 공모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 이건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고리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협업을 이렇게 인정했는지 얘기를 잘 하고 모르겠는데요. 있는데요. 아니 기자하고 뭐 협업할 일 뭐가 있겠습니까? 제보를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협업이라 합니까? 협의라는 건 이걸 한번 취재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협업이라든지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공범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발언한 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교사라든지 뭐 시켰다. 이제 그걸 예. 끌고 가고 싶은 건데 그건 너무 나갔다. 기자가 제보하는 걸 그거를 국감에서 틀었다 해서 협업, 그러니까 교사법, 그러니까 어쨌든 밝힌 네. 분은 만약에 명예훼손이 된다면 명예훼손 교사법이라고 하려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법무부 장관이 법 기술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예. 국감장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는 너무 나갔다. 네. 그러니까 장관이 아무리 뭐 법을 잘한다 그러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고발할지 모르겠지만 뭐 고발한다 그러면 뭐 진실을 밝혀지겠죠. 사실관계 그 당시에 어디 했는지 보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본인이 그날 어디 있었는지 얘기하면 돼요. 네. 지금 왜냐면 핸드폰을 예를 들어 1km 안에 안 갔다 그러면 예. 핸드폰 그 자료를 그대로 떼서 어디 기지국에 있는 거 다 나오거든요. 본인은 가면 언제든 뛸 수 있습니다. 떼서 그날 나는 핸드폰 이게 보면 어디 있었다. 그리고 내 차는 이건데 차는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건 근데 안 이제 하고 본인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의원의 관계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김의겸 의원이 사실 일종의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한동훈 장관을 그 대상으로 해서 뭐 공격을 하다가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게 몇 가지 드러난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도 국감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제보를 틀어주고 대통령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물론 이제 면책 특권이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제보가 들어오면 국회의원실에 그 국감 기간엔 제보가 한두 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수십 건, 수백 건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럼 제보는 다 개인적인 또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이 또 많아요. 상대방을 어떻게 좀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정치적 의도나 경제적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의원회가 한 보좌진이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녹취록이 있고 첼리스트 목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해명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법무장관이 우리 현 변호사는 통화 기록 다 아니 여기 기지국 이용해가 휴대폰에 있었는지 밝히라고 하면 된다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보에 근거해서 국감장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국무위원들이 그걸 다 설명해야 됩니까?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한동훈 장관이 어차피 법적 조치를 지금 한다고 하니 이건 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법적 조치를 해야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 저 민주당 최고위원분들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걸로 봐서는 뭔가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공개를 하든지 저는 자신 있으면 더 계속 공방을 벌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가장 뭐 총애한다고 생각하는 한동훈 장관을 공개하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있지도 않은 그리고 진짜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특정한 제보들을 그렇게 저렇게 난장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는 좀 파악할 필요가 네. 있다. 저는요 핸드폰 뭐 위치 추적까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나 어디 있었다, 집에 있었다, 뭐 어디 안 갔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날 밤에 나는 그냥 밤에 어디에 들어가서 있었다? 집에 있었다 예.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저 국감장에서 이루어진 걸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네. 장관이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너무 나간 거죠 제가 보기에. 어떤 방법이 됐든 어쨌든 사실관계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두 분 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